오늘 지난번에 첫 번째 이는 흰 말이 정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다 전파된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붉은 말은 뭐라 그랬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말이 두 번째 전쟁. 지금 전쟁이 안 그래도 시작이 되잖아요. 전쟁. 러시아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벌써 러시아 전쟁이 3년째인데 양쪽 합해놓고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300만. 또 요번에 뭐 이게 합의가 돼서 전쟁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쟁을 2주간 연장하는 거에 있어서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타격했죠. 그것 때문에 또 민간이 한 30명, 50명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까지 들어갈 거예요. 청황색 말. 근데 검은 말만 우선 할게요. 시간이 되면 청황색 말도 하고. 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7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봉해놓은 그 인을 떼시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을 떼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검은 말, 즉 세 번째 인인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셋째 생물을 보니 말하는 소리는 들리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함대련이 오니 미간되어 함대련이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검은 말, 하나는 저울, 또 하나는 곡식의 비싼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근과 경제적 고통을 말씀하신다고 결론을 또 얘기를 할게요. 검은 말에는 이 기근과 절망이 오는데 성경에서 검은 말은 종종 슬픔과 기근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예레미야서에서도 기근이 올 때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 말은 단순한 색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가 겪게 될 경제적인 고통과 굶주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는 정복, 두 번째 이는 전쟁, 세 번째 이는 기근, 그리고 전쟁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기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이 막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약품을 못 구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가끔씩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를 돕시다 하면서 여기 나오는 거 장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요, 이란 내부의 사정이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란도 생지옥인 거예요. 말도 못하게 심각해요. 이란이 전쟁 터지기 전부터 뭐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해갖고 물을 배급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 나니까 어디가 있어요? 막 도로를 부셔버리고 민간 시설도 폭격해버리니까 그 기근이 지금 전쟁 전과 전쟁 후의 기근이 약 한 30%에서 50% 더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쟁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근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부족하고 물류가 끊기고 식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매우 현실적이다. 정복, 전쟁, 기근. 그래서 저울을 가진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울을 가진 자. 이 저울을 가진 자라는 얘기는 통제된 식량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민주당 정부가 26조를 추경 예산을 받아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없는 돈을 빚내서, 한국은행에서 빚내서 꺼내서 26조를 국민에게 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했고 이란 전쟁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푸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도 사실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닐 공장은 지금 그 원료가 없어서 비닐을 못 만들고, 또 반대로 어떤 공장에서는 주문이 평소보다도 2배나 더 늘었대요. 똑같은 비닐을 만드는 공장인데, 근데 이 공장은 계속 만들기가 바쁘대요.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아니, 당신네들은 왜 비닐 원료가 남냐, 다른 사람은 못 만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업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대요. 재활용을 갖고 폐비닐을 만들어서 그걸 바로바로 또 그 같이 시스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아예 또 돈도 못 벌고 공장에 문을 올 수도 없는 지경까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빈익빈도 입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서 뭐가 있냐면 저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식량을 정확히 나눠야 할 정도로 아주 부족한 상황.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26조를 빚내서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은 1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4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60만원 주고, 이 단계별로 나눠서 뭐야? 배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그 배급을 줘야 할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이거를 하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곧 선거가 닥치잖아요. 그렇게 선거가 닥치니까 이걸 지금 그 빚내서 지금 이거 국민에게 줘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죠? 그 정도라면 26조를 가지고 공장에 안 들어가는 공장들을 대출로 정부에서 저리로 이자를 싸게 해서 대출해서 지원해줘야지. 당연하지. 다 나눠줄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지. 무슨 다 나눠줘요. 근데 왜 이걸 다 나눠준다고 그래? 10만원에서 60만원.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국민이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데, 중소기업이 안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업이 안 돌아가는데 왜 국민한테 나눠줘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뭐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다, 이거를. 왜? 자기들 선거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누가 봐도 그건 눈보기 뻔해, 이거예요. 아니, 이건 어렵다면 중소기업에 보내지. 왜 이걸 온 국민에게 나눠줘?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식량을 정확히 나눠야 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왜 20조를 빚내서 이걸 나눠준다고 해요? 전쟁을 이용하는 거죠. 정치에 이용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누가 봐도 뻔해요. 마음껏 먹는 시대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니, 지금 아직 마음껏 못 먹는 시대예요?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란 내부에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있다고요, 곡물은. 못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는 아프리카에 저기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어려워져서 아프리카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곡물이 수입돼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렵긴 건 맞잖아. 아프리카는 진짜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배급을 줘야 할 상황이 지금 우리 이 정도는 아직 있지 않나. 아직은 좀 안 오지 않았나. 근데 아프리카는 배급 상황이 또 이란도 물 부족이 지금 심각해서 물을 배급해야 할 상황까지 나와 있어요. 또 물뿐이 아니라 식량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빵을 배급할 상황까지. 그래서 마음껏 먹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가 온다는 거죠. 기근의 시대가. 정량 배급 시대가.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것은 이 식량의 부족함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배급제가 실시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우유를 배급해서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우유가 덩어리예요. 분유 덩어리. 근데 미국에서 이걸 원조해 준 거예요. 학교마다. 국민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마다 이걸 원조해서 줬어요. 근데 이거를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원조의 봉투에 보면은요 제조년원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 지난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안 먹는 수준인 거예요. 왜? 날짜가 지난 것들이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없으니까 그런 걸 원조해서 다 먹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떻게 점심시간에 이제 4시간 끝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넷째 시간 될 때 장작불에다가 난로, 조개탄에는 난로 피잖아요. 그럼 반장이 가서 주연자에다 그 분유를 학교 소사한테 배급받아서 주연자에다 우유 분유를 넣어요. 그래갖고 물을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주연자한테 밥을 끓여요. 그러면 이게 연기가 나잖아요. 김이 쓰기가 나면 그 우유의 고소한 맛이 교회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점심시간 안 되나. 이렇게 빨리 하죠. 그리고 컵 하나씩 가지고 기다려요. 그리고 컵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에요. 컵도 없어가지고요. 한 10개 있으면 돌아가면서 먹고 한 사람 빨리 브레싱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우유를 따라줘요. 내가 빨리 먹고 얘한테 컵 줘야 되니까 허용을 또 모신 거예요. 나중에 입술이 막 뜨거워지고. 근데 맛있어요. 지금도 기억해 그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제 한 번은 겨울방학이 됐는데 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 뭐냐면 우유를 못 먹어요. 왜? 집에서 누가 우유를 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친구랑 학교 조사가 없을 때 그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서 요만한 깡통에다가 그 분유를 담아왔어요. 몰래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물을 끓인 다음에 거기서 매일 모여서 몰래 담아버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컸어요. 그때는 그리고 옥수수 빵이 있어요. 옥수수 빵도 다 나눠줬어요. 점심 때 하나씩. 그때 다 배급제였어요. 배급제. 왜? 못 먹는 사람, 점심 때 못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옥수수빵을 나눠줬어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 살았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 그거 남 얘기 같죠? 많이, 정말로 그렇게 컸어요. 목사님 어릴 때.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그 배급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세계전 때 유럽, 또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모두 다 식량 배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말 기근이 오면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할 정도, 이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문말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시작돼서 이게 전쟁이 이게 마무리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미란대 보리석대. 이게 뭐냐면 미란대 보리석대. 본문 중에서 한 대련은 한 미리오, 한 데나리온이 한 미리오 그렇죠. 여기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야. 그래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밀가루 한 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물가가 장난 아닌 거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요만한 한 대 밀가루 한 대를 산다는 게 얼마나 곡물이 비싼 거예요. 말도 못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하루 먹기 살기 바빠. 꼭 한 대 갖고 가져가면 하루 집안 식구 많은 집은 이거 못 먹어요. 응? 겨우 한 끼 하루 먹을 식량이나 되려나. 이 정도로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정도로 물가가 크시고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상상을 못한대. 어떤 사람이 베네수엘라가 물가가 얼마나 비싼가 싶어서 베네수엘라 가고 그 다음에 쿠바를 갔어. 쿠바. 베네수엘라에 가는데 돈을 달러를 내는데 돈을 거실러 주는데 베네수엘라 돈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카에자 영화는 카도 잔돈을 그걸로 거실러 줘야 돼요. 5달러짜리를 했더니 거실러 주는 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잔돈이래. 이걸 가져가라는 거야. 이걸 가져서 어디다 써? 이걸 가져가가지고 석유를 예를 들어서 석유를 어느 정도로 몇 리터 사려면 이거 다 내도 못 사는 거예요. 석유를. 예를 들어 차를 가져가서 석유 채우려면 이걸 다 끌고 가서도 석유를 못 사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돈을 한 번짜리 싸가지고 가는데 주유소에서 석유가 그 3분의 1도 안 채워져. 너무 웃긴 거는요, 세계 최고의 매장량이 많은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없어서 석유를 배급을 받아. 지금 그래. 지금 석유를 배급을 받아. 세계 최고의 매장량이 있는 베네수엘라가. 왜? 얘는 석유를 꺼내서 정제해서 쓸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데가 있어요. 석유를 개인적으로 뚫어서 뽑아가지고 집에서 증류해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며칠 해갖고 차에다 기름을 넣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관광객 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석유를 어떻게 사냐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자기네 집에 가서 석유를 뽑아가지고 그걸 증류하는 걸 봐봐요. 요거를 2박 3일 증류해서 겨우 페트병 하나, 2개 정도 나와요. 하나? 조금 더 나와요. 한 이틀간 매달아요. 그래서 그걸 넣고 그걸로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 택시를 베네수엘라에는 안 태워. 왜? 페소를 주니까 그거 돈이 안 되니까 안 태우는 거야. 그럼 누가? 관광객만 태워요. 달러 주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이 많아도 정제할 시설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베네수엘라 처음부터 이렇게 된 나라가 아니에요. 6.25 때는요, 우리나라 6.25 때는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한 나라였어요. 미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고, 미인도 많고, 미국 관광객이 베네수엘라 이렇게 많이 가고, 정말 베네수엘라, 큐바가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지옥이에요. 생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배급받아봤자 또 석유를 배급받으려면 막 줄까지 서야 되고 또 줄 서봤자 그만큼 받아가지고 집에서 가정용으로 뭐 빼나
밥해 먹을 때 그거 쓸 정도, 그거밖에 석유를 배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산내 살 수도 없어. 주위에서 가도 산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석유가 없으니까 문을 닫아버려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은 택시를 운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석유를 뽑아서 이렇게 파는 그런 데 가서 몰래 사가지고 집어넣고 그러고 가서 영업을 하고. 이거 어느 나라에 석기 시대로 간 거예요, 말 그대로. 옛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대로 그 사람들도 심각하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검은 말 정도 기근이 아닌데 우리나라 말고 중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전쟁의 합의를 보고 나오는 이유가 더 이상의 지속되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못 살겠으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트럼프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합의 보려고. 왜?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석기 시대를 만들겠다. 이 얘기는 전기 없어버리겠다. 수도 없어버리고 다리 다 끊어버려서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희들 민중이 더 이상 살지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뒤엎어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합의를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든 뭐든 상관없이 합의 보려고 하고. 근데 트럼프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왜? 트럼프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었잖아요. 부순다 그러면 부수고 하면 한다니까 겁이 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쿠바하고 북한이에요. 트럼프가 강요해서 얘기를 했어요. 쿠바하고 북한이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무기 있다고 이번에 뭘 쏘더라고요. 왜? 트럼프한테 겁주려고. 우리 건들지 마. 두려워서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겁주려고. 사실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우리나라를 까불 수 없어요. 우리나라 혐오5, 혐오7까지 나온대요. 이게 이제 시점이 됐으면 이 혐오7 같은 거, 혐오7이나 A 같은 거는 이게 북한에 한 방만 떨어져도 평양에 한 방만 떨어져도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핵무기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 앞에는요. 이게 이제는 중국이 사드 안 무서워해요. 처음에 우리는 사드라고 봤더니 중국이 얼마나 공격했어요, 우리.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들 중국에 다 퇴출도 하고 중국에서 K-팝이나 K-드라마 모두 다 문 닫히기까지도 안 열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웃기잖아요. 지금 웃고 있어요. 야, 사드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중동 사람들은요. 왜? 한국의 천군2에다가 무슨 무기가 있는지 모른다. 한국은. 이번에 중동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시범적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첨부5 보여주고 이거보다 2배 더 센 게 지금 우리 지금 있다, 엄청난 게 있다는 걸 막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만 준 거예요. 왜?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게 거의 평양에 그거 한두 방만 떨어뜨리면 김정은은 쪽도 못 쓰는 거예요.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건들 생각 못해. 건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조짐이 있다면 초전을 박살내버리니까. 중국이요? 중국 못 건드려. 중국 요번에 중국 무기가 중동에서 개책피 당해버렸잖아요. 명중률이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방공포대 중국에서 사왔어요. 이란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란뿐이 아니라 중동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주변국들 샀는데 그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천궁포대를 산 사람들은
명중률이 90에서 96%로 명중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한국 무기가 진짜고 중국 가짜라는 게 드러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로 막 왕자들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우리나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동의 석유는 무조건 되고 한국이 제일 첫 번째로 간다. 제일 첫 번째로 한국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석유 모자랄까 봐 걱정하지 마. 다 보내줄게. 왜? 중동에 이란 공격받은 나라들이 다 합의를 봤어요. 한국으로 석유 제일 먼저 보내주기로. 우리나라는 거의 석유가 거의 3천만 배럴 정도로 확보할 정도로 석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26조에도 석유 보여야 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석유 때문에 이제 이게 마무리되면 석유 때문에 문제될 일 없어요. 호르무즈만 해보면 그것만 되면, 그리고 계속 중동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들을 다 보내줘서 우리나라가 석유 이제 충분해야 할 정도로 그래 딴 데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천공포대를, 사드 천공포대를 다 사가기로 벌써 5년치까지 주문이 끝났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KF-21 전투기 생산에 들어갔어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지금 중동에다가 제일 자기들한테 팔아달라는 거예요. 생산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발 약속만 해두면 너희들의 가격은 너희들이 받고 싶은 대로 불러. 근데 지금 우리 먼저 제일 먼저 준다고만 약속하면 우리 너네가 말 안 해도 석유 무조건 다 줄게. 무조건 다 줄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우리는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호황이냐면 우리나라 국방의 수준이 이제 세계 3위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중국 다 내버리는 거예요. 사실 중국은 아직 어느 수준인지 몰라. 그러니까 큰 나라니까 그냥 2위에 껴주는 것 뿐이지.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이는 뭘 겁없이 그때 이제 꿈속에서 전쟁은 났어요. 분명히 어느 갑자기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지 지들이 전쟁을 못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으킬까? 지들이 죽으려고 자멸하려고 뭐라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지. 근데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판단력 흐리게 만들어서, 북한을 판단력 흐리게 만들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통일이 될 수가 있지. 처음에는 약간 피해를 보다가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통일은 될 수 있지. 이제 그렇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이 전쟁을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잖아요. 그중 안에서 한국은 세계의 국방의 세계 중심지에 딱 높여놓은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도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무기에 대해서 하찮게 볼 수도 없고 가성비가 최고인 거예요. 중국 무기는 완전 또 진짜로 수치란 수치는 다 당했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식량 배급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중남미 국가와 또 베네수엘라, 큐바나 이런 도미니카 이런 중남미 국가들도 힘들고 아프리카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고요. 근데 다섯 번째 미란데 보내줬을 때 이건 극심한 물가의 상승인 거예요. 지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실감 안 나면 그 유튜브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그 유튜브 동영상 봐봐요. 그리고 큐바도 동영상 한번 보면 야, 심각하구나. 이렇게 심각하구나. 근데 우린 지금 잘 모르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야지. 응? 그래서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 밀가루 한 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밀가루 한 대 갖고 그냥 그날 일해서 그날 먹는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감 없으면 굶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극치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같으면 원시 시대로 돌아왔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집에서 석유를 구멍 파서 끌어올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써요. 기가 막힌 나라죠. 여섯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불평등의 시대가 온 거예요. 불평등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유층이 사용하는 식품이잖아요. 감람류, 포도주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는데 부자들은 사치는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강남에 유재석이가 뭐 9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더라. 또 누가 한남동에 10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가 뭐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그리고 지금 강남구 서초동이나 저런데 아파트가 한 채가 보통 25평도 우리가 살만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35억에서 40억이야. 서초동 그쪽으로 가면요. 신규 아파트가 그래요. 35억에서 이거 미친 거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응? 아니 코딱지라는 그게 그러면 반포도 그래. 반포에게 반포에 59제곱평방미터가 40억 아파트에 40억이래. 40억. 이게 평생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이거 못 사요. 벌 꿈도 못 꾸죠. 살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불평등의 시대, 포도주와 감람류도 해치지 마라. 불평등의 시대를 계속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도 사람들은 그러잖아. 불평등하다고 그러잖아. 엄청나게 강남하고 여기로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죠. 불평등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라면 하나 끓여먹고 출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있는 대로 정말로 몇십만 원짜리 먹으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단순한 기근이 아니에요. 경제적 불평등이 아주 심한 시대로, 극심한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불평등한 시대가 극심한 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혐오해서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딪혀요. 그러면 사고가 많이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죽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털기 위해서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고 뭐 요즘에 경찰의 수사도 감당 못해요. 그 영화 감독 때려 죽여놓고 겨우 2년 몇 개월 살다 나와갖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유튜브에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하나 죽였는데 2년도 못 살고 나와.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굶주림이, 어떤 곳에서는 낭비가 심하죠. 북한에서 넘어온 2023년도에 넘어온 군인이 넘어왔어요. 그 남한에서 상교 교육받고 이제 처음으로 직장을 간 거예요. 직장이 어디냐면 24시 편의점에 12시간 알바를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갈 데가 없어요. 거기 넣어준 거예요. 안기부에서 12시간 일하는데 그 12시간을 일했는데 사실 12시간을 일하고 주 5일 일했어도 12시간 일하고 156만원 받으면 이게 작게 받은 거잖아요.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일하고. 그래 이제 월급을 이제 주인이 점장이 전화해서 야
너 오늘 벌써 한 달 됐더라. 그래서 통장에 월급 넣었으니까 그 통장 찍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았어. 그러고서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월급 탔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서 이제 얘가 통장을 찍어봤대요. 그때 156만 원이 찍혀있더래. 공공을 이렇게 셔보니까 156만 원이더래. 너무 놀라갖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 입금시켰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입금시켰어. 그리고 점장한테 전화했대. 저기요, 통장에 돈을 잘못 입금시킨 것 같아요. 왜? 156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잘못 입금시켰잖아요. 맞는데? 아니야, 맞아. 네 월급 156만 원이야,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제 전화를 끊고 너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래.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북한에서 월급을 3,000원인가 5,000원인가 받을 때 북한 월급으로 그걸 계산하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500원도 안 되더래. 500원도 안 되더래.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근데 156만 원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잖아. 이 사람 보기에는. 그게 쓸 수가 없더래.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 후딱 벌써 2달이 오더래.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살면 힘든데도 행복한 거야. 정지영 회장이 한 번은 이랬대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에서 전화가 왔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일을 주고 싶으니까 이 견적지 뽑아서 이거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와서 봐달라고. 내가 이제 기술자하고 보냈대. 대사하고 같이 보냈는데 전화가 왔더래. 뭐라 하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일 못합니다. 하여튼 이따 한국에 들어가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더래. 들어와서 그러더래. 한국에 와서. 왜 못합니다.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45도예요. 그리고요, 비도 안 와요. 한 달 내내 비도 안 와요. 물도 사 먹던지 아니면 물 사 먹던지 어떻게 해야지 않으면 물도 못 해요. 마음 놓고 못 먹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 이거밖에 돈 벌 방법이 없는데 이걸 놓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정재영한테 전화를 걸었대. 저기 회장님 청와대를 좀 들어오라고. 그 왜 그러시냐고. 지금 중동에서 일거리가 있는데 내가 1차 사람들을 보냈더니 대사람 보냈더니 전부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만 하죠. 조건이 안 맞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만 하는데 당신이 가서 좀 당신이라면 될 것 같은 게 당신이 가서 좀 해보고 어떻게든 따오라고 그랬대. 정주행 회장이 갔대요. 갔더니 거기서 나왔더래. 그래서 어디냐고. 모래판을 하면서 여기다 이런 짓고 저기다 저런 짓고 성에다 보여주면서 그러더래. 이거 다 훑어보더니 정주행 회장이 이랬대. 계약합시다. 그 대신 조금 더 줄 수 있죠. 더 줄 수 있다고 부르라고. 부르는데 더 줄 테니까 하기만 하라고. 알았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제 사인을 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내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가지고 거기 일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농담하지 말고 뭘 일하기 딱 좋냐고 농담하지 말고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일하면 좋아요. 밤에 습도도 내려가고 그래서 밤에 일하면 정말 좋아요. 그 대신 낮에는 자면 돼요. 근데서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돼요. 물은 없다고 얘기했다. 우리 석유 수출해서 배달 가잖아요. 물로요. 배달 우리나라에 석유 싣고 왔다가 또 배가 가잖아요. 그때 물 실어가지고 가면 돼요. 물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일하는 중국 근로자한테 물 주면 돼. 그걸로 주면 된다고. 물 배달하고.
해결됐네? 예, 해결됐죠. 아무 안될 거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다 마무리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경 회장이 그러더래요. 못하는 놈은 안 되는 것만 못하고, 못하는 놈은 어떻게든지 안 되는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는데, 근데 할 놈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만 보이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 밤에 낮에도 그럼 밤에 이러면 되지. 물이 없어 그럼 배를 실으면 되지. 어차피 배 한국에 석유 실어서 올 때는 다시 빈 데로 올 텐데 거기다 물 잔뜩, 한국에 물 많겠다 물 잔뜩 갖고 오면 되는 거지. 뭘 걱정이야. 해결 뚝. 그래서 공사를 해서 그때가 60, 70도 그 사이에 그때 중도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경회장이 그런 거예요. 자기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한민국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세종대왕 존경하죠.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존경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딴 사람이 나보고 다 욕하는데 난 상관없다고. 세 번째로 존경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왜 그러냐? 난 그분에서 많은 걸 배운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포기라는 게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정주영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힘든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서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응?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기도 사실 불평등한 시대를 봐서 이 불평등한 시대 부자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다 못 살아 이러면 세상 못 살아요. 부자들만 보면서 맨날 자존심 상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서 버텨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굶주리고 어렵고, 그래서 중동에다가, 아니 아프리카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엔지니어들이고 뭐고 아프리카에 가서 다 철수하는 거예요. 왜? 원조 아무리 해도 끝도 없거든요. 빌 게이츠도 아프리카 가서 더 이상 아프리카는 원조 하지 말고 애들 낳지 말아야 된다더라. 왜? 감당이 안 된다.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다 해결하고 하잖아요. 감자 심어버려서 감자밭을 해버리고요. 아프리카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막 이게 막 놀랄 정도로 닭장을 져가지고 병아리를 막 아들 해갖고 애들이 막 아들 가지고 팔고서 학교를 다 공부하고요.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 60년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마을이 그다음 있어요. 우리나라 마을. 응? 새마을 운동 이렇게 써 있고요. 모자도 그려져 있고요. 그거 다 한다 했어요. 왜? 자기들이 잘 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응? 왜? 지금 미국에도요, 제조 기반이 다 무너져서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무기가 바닥나요. 이스라엘도 지금 공격을 한 거 하지만 자기들도 무기가 거의 많이 바닥났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채우겠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만들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세 번째인 오늘의 주제가 됐던 세 번째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은 그렇죠. 돈만 의지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돈만 의지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경제도, 식량도, 세상의 시스템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와, 이란이 전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연관이 되고 무슨 우리는 불균형하듯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전 세계를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유럽도 다 흔들어 버리죠. 중국도 이 타격을 받고, 중국도 엄청 힘든데 말은 못하지만 중국은 더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 이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가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막 다 힘들어지고 막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시스템은 언제든지 붕괴되고 그 시스템이 언제 요번에 더 흔들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송량제 봉투가 못 만든다니까 그걸 사재기 해서 아니 도망가면 쓰레기 봉투 잔뜩 가지고 도망갈 거야? 아니 쓰레기 봉투 잔뜩 살아가지고 뭐하게? 이 사람들이 심리예요. 그게 불안하니 쓰레기 봉투 잔뜩 갖다 놓으면 안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젠 쓰레기 봉투까지 사재기라나요. 근성이 참 더럽다니. 응? 차라리 아니 쓰레기 봉투 쓰다가 없으면 그러자 정부에서 사재기 하지 마라. 쓰레기 봉투 없으면 그냥 아무 쓰레기 봉투에다 버릴 수 있게 할 테니까 사지 마라. 그래도 사재기라니. 그래도 참 근성이 이상해요. 하나님 없는 경제는 원래가 불공평해요. 불공평. 세 번째는 불평등한 경제를 보여주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더 강해져요. 약한 자는 더 고통받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랑과 나눔을 명령하세요. 마지막 때.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재산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서로 재산을. 그래서 그 공동체는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올 때 돈도 권력도 사람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결론을 얘기하면 세 번째 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첫째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요. 우린 지금 잘 하고 있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돕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실 때가 와요. 이제 그럴 때가 와도 지금의 생활, 지금의 이 습관을 버리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고 또 늘 과소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맡겼을 때도 항상 이 습관을 버리면 안 돼요. 겸손한 습관을 늘 유지하면서. 그래서 나눔이 항상 그 교회 가면 나눔이 있는 교회다. 저 교회는 항상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세상 사람들한테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세 번째 인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인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주의종 입에서만 듣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간마다니까 시간 날 때 베네수엘라 한국인이 유튜버 베네수엘라
관광에서 현지 이거 한 유튜브를 찾아서 봐봐요. 그럼 반드시 꼭 베네수엘라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그걸 보면 시간 나요. 그리고 쿠바 한국 사람이 여행하면서 쿠바 유튜브 쿠바를 촬영하면서 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그것이 얼마나 실감 나는지 그게 받쳐줄 거예요. 그걸 더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중남미나 남미나 북미나 이런 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느끼고 지금 하나님 세 번째 일이 코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세 번째 다음 네 번째 일은 오늘 시간 맞췄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